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목련과 벚꽃이 활짝 핀 4월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꽃처럼 환하게 밝고 명랑하기를 빕니다. 지금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뽑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의대가 아니더라도 내신 성적은 수시 전형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제 재학생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5월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내신 관리와 교과서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윤희령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령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재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수시로 절반 이상을 뽑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아니더라도 내신이 중요한데 지금 의과대학이 현재로서는 2,000명 늘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고 또 특히 늘린 인원 전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로 60%까지 뽑도록 해놓으니까 지금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서울 학생들이 의대가 많은 곳이나 이런 쪽으로 이 지방으로 전학을 해서 미리 준비해서 의과대학을 가겠다 이런 움직임까지도 있다고 하죠. 특히 수도권 학생들이 움직이는 데는 이 대구 경북도 굉장히 치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의과대학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이 의대 진학뿐만 아니라 다른 걸 위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신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는 좀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대학 입시와 직결된다. 결국은 수시에서 많은 학생을 뽑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뭐 자기 소개서도 없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또 뭐 독서나 기타 교과 외적인 것을 공정성 시비 여부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과 성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교과 내신 시험은 대학 입시와 직결된다. 그다음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학교 수업 잘 받고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은 결국은 수능에서도 고득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 가는데 가장 유리한 학생은 내신 관리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내신 관리 잘하는 학생은 수시에서도 유리하고 수능도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유리하다. 내신 관리가 좋지 않은 학생은 오로지 수능에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반 정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내신 관리를 잘하면은 학교 생활이 즐겁고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가족 모두가 즐겁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직결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학교에서 열심히 따라하면서 성적도 잘 나오면은 그 가정에 어떤 웃음이 만발하고 행복하겠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이 내신 관리는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이 학생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특히 원래 고1에 처음 이제 고교에 와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첫 단추를 잘 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내신 성적과 교과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떤 학생은 보면은 교과서와 노트는 별로 중점을 두지 않고 참고서나 혹은 뭐 전년도 기출 문제나 이런 데 신경을 쓰는데 지금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와 같은 문제는 낼 수도 없고 또 출제의 공정성 시비에 걸릴 만한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이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과 내용에
근거해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스란 유행의 문제를 풀어봐서 뭐 족집게처럼 그런 식으로 봤던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이런 시험 준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히 첫 시험에서는 이 한 달 전 내용들을 읽어보고 지금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문제집을 많이 보고 이래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학교에서 진도가 나갈 때 그날 배운 걸 그날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질문을 통해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일주일 단위로 특히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읽어보고 위협한 부분은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이해를 충실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게 바로 내신 준비고 수능 준비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꼭 좀 제대로 해갖고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산보험이 한때 일때 많은 사람들이 산행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운동화만 신고 동네 뒷산을 뛰어서 오르내리다가 신체 부위에 탈이 나서 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보이는 산이라도 반드시 등산화를 신고 등산에서 구원하는 그런 보행법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마라톤도 그렇고 다 기본 동작 어떤 폼이 중요하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면 교과서를 펼치면 각 단원마다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단원의 길잡이가 있습니다. 단원의 길잡이는 정상으로 가는 각 지점에서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를 안내해주는 이 등산으로 치면 종합 안내 표지판하고 같습니다. 산 밑에서 이 등산 안내판을 보며 그날의 산행을 구성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갈리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단원의 길잡이를 읽으며 본문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미리 읽어보는 예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습을 통해 잘 모르는 것을 스스로 문제 제기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서 이해를 하고 또 좀 더 심화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에 바탕해서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연습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을 지금 학생들이 사전을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 부모님 세대들도 구입해서 사전에 용례나 이런 걸 설명하는 일러두기는 안 보고 바로 사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책이든 일러두기를 우선적으로 숙지하면은 사전 활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도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원의 길잡이를 몇 차례 읽으면은 이 단원에서는 뭘 배우고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걸 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한 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충분히 복습한 후에 참고서나 문제집을 통해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요. 또 문제풀이 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교과서를 펼쳐놓고 기본 개념을 다시 심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정리가 없는 문제풀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는 모든 시험 준비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중간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선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무조건 암기하려 말고 배운 내용들의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에 중점을 두며 읽어보고 혹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부분은 전부 체크를 해서 먼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질문 등을 통해서 이해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해가 되면은 암기는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이해 후 암기. 그리고 미루지 말고 제때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중간고사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